네, 오늘은 강양구 기자 대신에 오늘은 특별히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줄 중앙대학교 약학과 설대우 교수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진행할 최지은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대우 교수님 오늘 처음 뵙는데 TV를 통해 가끔 뵙긴 했는데 무척 저명하신 분이라고 들었고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세포분자 병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어요. 예, 이제 제가 졸업한 곳이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뭐 강정호 선수가 있었던 곳 이러면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 피츠버그 대학교 이과대학에서 제가 이제 세포분자 병리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세포분자 병리학. 예, 뭐예요? 이제 이거는 뭐 병이 어떻게 생기는지 네. 네. 세포 수준 또 분자 수준에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졸업하고 나서 그 대학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한 8년 정도 네. 있다가 왔는데 현재는 이제 백신 예. 또 유전병, 선천성 유전병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네, 것들, 이 기술이 좀 서로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거에 대한 치료제 개발 이런 걸 예. 하고 있습니다. 최진 아나운서 예. 세포분자 병리학 딱 귀에 들어오죠.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아, 그래서 저 질문이 있는데요, 교수님. 네. 우리 앵디의 세포 수준은 어떤지 여보세요. 평가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아니. 자, 오늘 설대우 교수님과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이용해서 보내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으로 해서 56명이 추가됐어요. 지역 발생 사례가 47건이고 해외 유입이 이제 9건 집계됐는데 수도권에서 교회에 이어서 롯데리아 직원 모임까지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잇따르고 있는데 이 조용한 전파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 중요한 것은 국내 발생입니다. 사실 해외에서 네네. 입고 가시는 그렇죠. 분보다도 예. 해외에서 입고 가시는 분은 뭐 가족이나 그 이외에 2차 전파가 일어나더라고 하더라도 방역 감시망 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깜깜이 전파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명이나 4명 단위로 국내 발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방역 당국도 나름대로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는데 순식간에 나빠졌다는 예. 거죠. 네. 이렇게 순식간에 나빠진 것은 약간의 긴장만 이완이 되면은 순식간에 퍼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방역 당국이 계속 잘해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순식간에 퍼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던 조용한 전파가 어딘가에 있었기 때문에 조건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순식간에 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조용한 것이거든요. 전파라고 한다면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어떤 경우죠?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증상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본인 자신도 감염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본인이 이제 전혀 못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저 보건소 가서 이 검사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본인이 아무런 증상이 없고 본인이 감염된 줄을 모르니까 스스로가 걸어가서 검사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런 것이죠. 거죠. 그런 상태에서 남한테 전파는 시킬 수 그렇죠. 있죠. 전파를 시키고 그중에 누군가가 증상을 드러내면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이제 막 추적을 해보면은 누가 감염을 시켰는지를 우선 잘 모르고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막 퍼뜨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내가 감염이 됐는데 증세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있죠. 우리가 코로나19 증세 그럼 대표적인 게 발열, 그죠? 예, 예. 고열, 네. 그다음에 기침 뭐 이런 네. 증세라고 한다는 예, 건데 예. 그런 거 없이 감염이 된 상태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90% 정도가 일단 경증을 앓고 있고요. 예. 경증을 앓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증상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모르니까 검사를 받아야 될 동기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네. 모르는데 막상 퍼지고 나서 예를 들면 고령자나 위험군에 퍼지고 나서는 중증으로 빠질 수도 있고 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돼서 조사를 해보면은 알게 되는 거죠. 깜깜이 전파였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기 TBS 들어올 때도 이제 화상으로 온도 체크하고 다른 데 빌딩 가도 직접 이거 하죠. 이- 열도 재고. 그잖아요. 네. 내가 스스로 온도를 쟀는데 몇 도 이상쯤 되면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은 일단 38.5도 38.5도. 예, 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38.5도라고 하는 게 정상 체온에서 1도나 1.5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또 스트레스를 좀 받거나 예. 피곤하거나 아니면은 뭐 심지어 잠을 잘못 잤다거나 예, 예, 이래도 몸이 찌부둥하면서 열감을 느낄 수가 있는 맞아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알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명확한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든지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혹시 약간의 증상만 있어도 내가 코로나19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 동기가 생기는 네네. 것이죠. 네. 그러지 않고 평소와 아무런 변화 차이가 없이 생활하는데 갑자기 열이 좀 났다.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게 코로나19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사실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깜깜이 환자라고 하는 게 대단히 이제 찾아내기가 어렵고 네. 지금 이제 이렇게 환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이제 확진자 수도 많이 늘어났지만 예. 깜깜이 비율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실제 이제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는 20여 명이 모였던 모임에서 네. 반 정도가 확진이 됐거든요. 롯데리아 지점장들끼리 뭐 모임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약간 방심했겠죠. 마스크도 안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실내 모임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모인 사람의 거의 반이 확진이 되었으니까 네. 상당히 확진이 되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수해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언론이나 우리의 관심이 수해 쪽으로 많이 갔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코로나19가 거의 지금 8개월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장이 많이 이완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사회 곳곳에는 언제나 코로나19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조건만 되면은 네. 고개를 내밀 수 있다. 아. 이걸 우리가 언제든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이번 주가 또 그 대체 휴일로 이어지는 그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동이 또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죠. 글쎄요, 그러네요. 네,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뭐 사흘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또 경제가 나쁘니까 정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바우처나 이런 걸 통해서 네. 뭐 좀 여행 가기를 지원해주고. 권장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꼭 네. 기억해야 되실 것은 여행을 가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모이는 건 좀 피해 주시고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확실히 하는 등 그런 거를 항상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여행지로 이집트를 많이 갔다 오신대요. 이집트로 어떻게 가요? 지금 이 시국에. 이불 뒤집어 쓰고 집에서 틀어박혀 있는 이집트. 아셨어요, 교수님? 아, 저 처음 듣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우리 최 진행자님께서 이런 뭐 위트와 유머가 있을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엄청나십니다. 네. 예. 아, 예. 저는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뭐 누구도 맞았다 이러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 러시아 백신은 우리가 상당히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네. 이제 백신을 개발할 때는 통상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세 네. 단계를 거치거든요. 예. 또 어떤 기술로 만들었나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백신은 어떤 기술로 만들었나 하는 거를 공식적으로 공포한 적이 없습니다. 아, 공포를 그래요? 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는 예. 임상 1상, 2상에서 임상 1상은 수십 명, 임상 2상은 수백 명, 뭐 한 100명 이내로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임상 3상에서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상 3상을 하면서 비로소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런데 러시아 백신은 임상 3상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아, 3상도 없이 그냥 그렇죠. 내놓은 거예요? 1, 2상만 했다는데. 2상까지만 그렇죠. 하고요. 근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고. 거기에다가 1, 2상을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뭔가 볼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논문으로 내거나 네네. 이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다는 거죠. 그 푸틴 대통령이 뭐 자기 둘째 딸한테도 백신 맞췄다고. 임상 실험했다고 자랑도 하던데 그거 보면은 진짜 의학적인 백신을 만든 게 아니라 정치적인 백신을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은 예. 이게 나와서 이제 마치게 될 경우 그러니까 러시아 당국은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러시아 내에서 자국 내에서는 마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 8월부터 이제 의료진들을 먼저 마치겠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일에 이게 보건학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격리하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인권이 예.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결과가 좋을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 또 결과가 네. 나쁠 수가 있을 수 있고. 네. 결과가 만에 하나라도 좋잖아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어도 쓰일 수가 있다. 아. 긴급한 상황에서 이런 나쁜 선례를 하나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 세계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고 있는 더 좋은 백신들이 나올 건데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음. 그다음에 만일에 결과가 좋잖아요. 이게. 예. 결과가 뭐 생각지도 않게 결과가 좋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것들이 사실 백신과 관련해서는 뭐 자폐증을 유발한다 어쩐다 이런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하나가 항생제입니다. 예. 항생제. 두 번째가 백신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백신이 뭐 자폐증을 유발한다 이런 가짜 뉴스가 많은데 이런 백신이 무분별하게 나오게 되면 그런 가짜 뉴스를 양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인류의 보건학적인 그런 위험성을 상당히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런 측면 어때요? 나중에 결과가 혹시라도 좋으면 러시아가 이걸 갖고 약간 장사를 할 수도 있지 않나 국제학적으로. 그렇죠. 장사를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백신을 개발하게 되는 그런 공정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 거를 무너뜨리면서 언제든지 희한한 백신, 네. 이런 백신들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고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러시아 백신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에는 좀 회의적인 느낌이 들고 예. 이게 좋다는 결과라는 게 시간을 두고 백신 맞은 사람이 코로나19에 안 걸리면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뭔가 좀 부작용이 생긴다든가 코로나19를 떠나서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일단은 뭐 어쨌거나 이거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좀 부정적이긴 하네요. 전 세계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다 부정적이고 이런 백신은 기본적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나와서는 이게. 안 된다. 나오게 되면 상당히 인류를 위협할 수 있거든요. 아까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인류의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항생제하고 백신 두 그렇습니다. 가지다. 예, 예. 오늘 하나 좋은 거 배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건 어떻게 되고 예,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은 현재 임상 시험 중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순수 자국 기업이고요. 다른 하나는 한국 분인데 미국에서 회사를 세웠다가 그 회사가 한국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 게 네. DNA 백신이라고 하는 두 종류가 있고요. 오늘 정부 당국에 의하면은 추가적으로 올 연말까지 한 종류에 대한 백신을 추가적으로 임상에 투입하겠다. 이래서 국내에서는 한 세 종류 정도가 올 연말까지 임상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제 임상 시험이 될 것 같은데 아, 우리도 하고 있군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치료제만 개발하는 줄 알았더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외국이 좀 더 빠르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빠르다고 해서 꼭 성공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국에서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름대로 투트랙 전략 남들이 먼저 개발하면 그걸 갖다 쓰지만 네. 우리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 예, 이런 그랬으면 정도. 좋겠네. 예. 예. 미국이 지금 대선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연말까지는 뭐 백신을 만드네 마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미국에? 미국에서 미국 FDA가 있거든요. 예. 미국 FDA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백신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 기준에 따르면은 네. 내년 말에까지도 나온다는 것도 장담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내년 말도요? 내년 말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3상 실험 수천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지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미국에서 임상 3상에 아직 못 들어간 게 있고요. 곧 예. 들어가려고 하는 게 있는데 임상 3상에 들어가더라도 환자에게 다 투여를 하고 난 다음에 네. 투여를 하고 나서 1년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임상 3상에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예. 지금 올 연말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내년 말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저 지금 보니까 세계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변이 3건도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이 백신이 나와서 이거를 빨라야 내년 말이라고 해도 이 새로운 유형에는 또 이게 백신이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런 변이 정도로는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받기는 좀 어렵고요. 네. 또 사람도 그런 변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개발하기 그래요? 때문에 예. 이런 크게 사소한 걱정하지 변이 정도 않아도 그렇습니다. 크게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교수님 시간이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뭐 너무- 해주시고 네. 싶은 말씀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네. 찾아뵙는 걸로 아니, 하고요. 강양구 기자는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한번 불러주십시오. 아유, 알겠습니다. 먼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자, 설대호 교수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